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정승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 이 과정주주가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이 돼버리면 세금의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주식회사는 파산했기 때문에 사실상 납세를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개인한테, 대표이나 개인한테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사업은 당연히 납세 의무는 1차입니다. 이건 외상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목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자, 보통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주주 또는 대표이사 자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개인 자격과 피상속인의 개인 자격은 일반적으로 뭐 안심상속이나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권에서 보증 채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피상속인과 달리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 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사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확인하면 보증 채무 여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같은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보증 채무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안심상속으로는 안 나옵니다. 반드시 보증 채무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주식이 들어갑니다. 주식.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 비상장 법인의 그 뭐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주식회사다. 그러면 보통 피상속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식도 그 이제 상속 재산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요건 적극 재산이고 주식은 보증 채무는 소극 재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주와 대표이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보증금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증금은 주식회사에 해산하지 않는 한, 개인 해산하고 청산하지 않는 한, 개인이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피상속인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그거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정리해가지고, 직원들이, 보통 체납이 됩니다. 이게 직원들 급여 같은 경우에. 납부하거나, 이거를 이제 뭐, 그 세금, 국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회사와 개인을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느냐? 2차 납세 의무입니다. 보통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뭐 부가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망했는데 이 주식회사가 사실상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세금에 밀려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가 그거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과점주주 50% 이상을 주식을 갖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점주주의 자격으로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피상속인이 2차 납세 의무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피상속인이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과점주주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개인 자격으로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 주채무, 연대보증 채무, 그리고 회사 주식에 대한 재산까지 주식이죠. 비상장 주식에까지 적극 재산과 이거 보증 채무 같은 경우 소극 재산에 그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갖고 있는 부채, 채무입니다. 이거는 소극 재산입니다. 납세의 2차 납세의 의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목록에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보통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산이 남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뭐 차량, 뭐 그 예금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쭉 정리하셔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경매가 되고 급하게 뭐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청산을 부동산이 경매가 되고 남은 돈 갖고 이제 그 청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이거는 완전히 그 주식회사와 틀립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자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비록 과점주주고 사실상 주식 100% 소유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게. 그러나 개인 사업은 피상속이 자기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재고, 외상채무, 그리고 외상채권 이런 것들이 모두 재산 목록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외상채무나 외상채권의 사람들이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은행과 달라가지고 당장 자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회수를 해서 청산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뭐 중간에 한정된 실밥은 받기 전에 뭐 보통 이제 그 임대인이 그렇습니다. 뭐 회사가 뭐 폐업을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빨리 명도해라, 나가라. 여기서 월세 밀린 거 까고 보증금 줄 테니 나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회수는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 회수를 하셔서 이제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하면 잘못하면 그 1026조랑 처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유체동산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임대보증금 회수하면 명도를 해야 됩니다. 명도할 때 꺼집어내서 유체동산이 경매를 하면 됩니다. 외상채무는 그 뭐 실제로 외상 채권 이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건 받을 돈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근데 당사자의 피상속은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는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채무가 문제입니다. 피상속이 사망하다 보니 막 얘기합니다. 뭐 얼마 받을 게 있다 얘기합니다.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어차피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습니다. 이게 그거 뭐 채무 부인하고 해서 소송한다, 채무 부조제 파기 소송한다 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리를 하되, 자, 보통 보면 이제 이 재고 유체동산 중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유체동산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경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매매를 하고 매각을 해서 매각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뭐 재고를 정리할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청소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싹 정리를 해서 폐기물 같은 거 버리고 할 때 그 비용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큰 중장비나 이런 게 없다면 여기 뭐 유체농을 경매한다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예전에 그 지방에 부산인가 어딘가에 식당에 할 때 그거를 정리비용으로 정산을 하고 조금 남은 거를 상속재산에서 사입시켜서 청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중장비 같은 경우는 리스가 있습니다. 중장비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그런 거는 그 피상소유 소유가 아니고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한정승인 중에서도 피해상속인 법인이나 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어떻게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